안녕하세요. 가운데표 최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주도 토지의 가치를 올려라. 그 세 번째 시간, 내 토지에 대한 문제점 또는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됐다면 건축인 허가와 착공계를 미리 받아놔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건축인 허가와 착공계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부분부터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건축인 허가라는 것은 내 토지를 건축을 하기 위해, 즉 신축을 하기 위해서 미리 건축 허가를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 토지가 지적도상 도로를 잘 접하고 있느냐, 상하수도는 인입이 되느냐, 전기는 확실하게 들어오느냐, 이 세 가지를 알아보고 난 다음에 건축인허가상 제한사항은 없느냐, 예를 들면 경관보전지구인데 국토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법률상 건축대여재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100% 활용을 할 수 있느냐, 또는 주변에 문화재가 있어서 제한을 받지는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난 뒤에 건축인허가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때 물론 돈이 들어갑니다. 내 토지의 개별 공시 가격의 30%의 가격을 토지 전용 비용으로 내게 되는데요. 산지라면 산지 전용 비용이 되고요. 농지라면 농지 전용 비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건축인허가 과정이 되겠고요. 착공계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실제로 내 토지에 건물을 짓겠다 하고 공사를 하기 전에 내는 것이 바로 착공계입니다. 한마디로 건축인허가만 받고 내 토지를 개발한다거나 신축의 선행 과정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요. 토지 개발을 잘못하셔서 곤란한 경우를 당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동네 굴삭기 기사님께서 토지 인허가를 받아놨으니 내가 좀 토지를 정비해 주겠다 하고 편하게 의뢰를 맡겼는데 어느 순간 건축가에서 달려와서 원상태 복구 명령을 내린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복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애매한 토지는 미리 건축 인허가를 받아놔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이 제주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축 인허가를 받고 개발을 하는 저로서도, 또 신축 인허가를 받는 저로서도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를 수시로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방어축제 하지 않습니까? 그 방어축제를 하는 모슬포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모슬포 지역 바로 옆에 있는 동일리라는 토지를 개발할 때 엄청난 고생을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상하수도 인입에 대한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적도상은 충분한 도로의 폭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현황상 도로에 접한 주택들이 불법 신축을 하면서 실제 현황상 도로가 좁아져서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제주도에서 토지 개발 또는 신축 공사를 한번 해보시면 무난하고 수월하게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상당수 있지만 의외로 도시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내 토지도 건축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몇 년을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많은 건축 제약 때문에 내가 설계한 그림대로 신축을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3년 또는 5년 안에 내가 산 제주도 토지에 신축을 해야겠다, 또는 농가가 하나 있는데 옆에다 증축을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건축 인허가와 착공계를 받아놓지 않으시면 차후에 몇 년이나 더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주도 토지는 언제 어떻게 건축 제한이 생길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있는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두모리는 한적한 바닷가 마을인 매우 아름답지만 좀 외진 그런 마을입니다.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바닷가에 바로 접한 토지들이 묘가 좀 많아서 그렇지 신축이 가능한 토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서고 바로 옆에 있는 금등리라는 마을에 철새 도래지가 지정이 되면서 특화 경관지구로 되면서 약 8년 전부터는 두모리의 바닷가에 접한 대부분의 토지들은 특화 경관지구로 인해서 전혀 신축을 할 수 없는 맹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7, 8년 전에는 상창리에 있는 임야가 오름 인근이었기 때문에 경관보전 등급 3등급이었고 얼마든지 신축이 가능했습니다. 당연히 수도나 전기는 좀 당경우는 비용은 들기는 했죠. 하지만 이 지역이 경관보전 2등급으로 건축 제한이 되면서 지금은 아주 작은 소형주택만 지을 수 있는
치명적인 맹지와 같은 토지가 되어버려서 매입한 금액의 5분의 1도 안 되는 가치로 하향돼 버려서 실제로 저한테 매도를 의뢰하셔도 그 토지를 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주도에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다. 특히나 바닷가 또는 오름 인근 또는 문화재 인근 또는 개천 인근에 토지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미리 건축 인허가를 받아 놓으시고 착공계까지 확실하게 받아 놓으시는 것이 내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첫 번째 길이며 또는 말도 안 되게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를 확실하게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이 방법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제주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내가 매입 예정인 분들을 위한 제주도 부동산의 가치를 올려라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맹지일지도 모르는 내 토지의 가치를 미리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내가 소유한 토지가 애매하다면 미리 토지 개간을 해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오늘은 건축 인허가와 착공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요, 제주도 주택 그 가치를 올려라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주도 부동산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